신도시 포교 중심도량 세종광제사의 8월 낙성을 앞두고 종단이 막바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조계사, 봉은사 등 주요 사찰들이 광제사 불사에 적극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각계 성원 속에 창립법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지역별 교구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전법 포교를 펼치게 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종교 간 협력이 남북 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국제관광전이 개막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체험 콘텐츠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된 한 유명 탐험가가 암투병 속에서 60년 전 헤어진 한국의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포교 중심도량 세종광제사의 8월 낙성을 앞두고 종단이 막바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조계사, 봉은사 등 주요 사찰들이 광제사 불사에 적극 힘을 보태면서 조계종 집행부 핵심 종책 사업들이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2018년 9월 조계종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 스님은 이듬해 4월 하루 100원을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으로 한국 불교의 수건불사를 성취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100만 대성 원력 보살을 결집하는 것이 한국 불교의 내일을 열기 위한 우리 종단의 소원이라면 그 첫 번째 실천은 보시바라밀입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하나로 지난해 9월 상냥식을 가진 세종 광제사와 전통문화체험관이 다음 달 모든 불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월 대웅전 낙성식과 함께 부처님 점안법회와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 등을 마치면 행정수도 세종시의 포교와 불교문화 확대에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계사는 광제사 불사의 여법한 회항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은 별도의 소임을 맡지 않더라도 근거리에서 낙성과 개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주지를 좀 겸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네. 저희 사양을 하셔가지고 소임은 받지 않더라도 조계사가 광제사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챙겨서 조계사와 함께 봉은사도 광제사 불사 기금으로 1억 원을 쾌척하며 36대 집행부 핵심 종책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종단 불사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라며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야 이렇게 종단 이렇게 불사하는데 저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이제 앞으로 운영이 문제입니다. 네. 또 더 뭐 하려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사가 더 일은 더 많이 남았는데 지금 아직은 이제 법당만 이렇게 의형만 갖추다 보니까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2014년 부지매입과 2017년 사업계획 수립 등을 거친 광제사는 종단 신도시 포교의 거점이자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후 공간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원행 스님 체제의 36대 집행부가 마침표를 찍을 광제사 불사는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분황사와 함께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백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 여성불교의 구심점이 될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각계각층의 성원 속에 창립법회를 열어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국여성불자회는 각 지역별로 구성되는 교구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전법 포교를 펼치게 됩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한자리에 모인 여성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공연을 지켜봅니다. 오랜 기간 한국 불교 일선에서 나눔과 포교에 앞장서온 여성 불자들의 노력을 기리고 전국 여성 불자의 창립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 올해 2월 1,080명 발기인 모집 공고를 내며 설립이 본격화된 전국 여성 불자회는 설립 추진 위원회 발족과 공청회 개최를 거쳐 드디어 완전한 조직으로 탄생했습니다. 창립법회에 참석한 전국 여성불자회 총재 범혜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 여성불자회가 종단의 대표 포교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했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평화의 기치를 실현하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나가며 한국 불교 여성 불자들의 권익을 향상하며 조계종단의 대표 포교 조직으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함께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한국 불교의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 불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법회, 보시, 봉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임자들은 여성 불자들입니다. 우리 종단은 이러한 여성 활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성 불자님들의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절실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돼 만들어지는 여성 불자 조직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축사를 비롯해 다양한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불교는 1700여 년 전 이 땅에 전래된 이래로 많은 중생들과 생명들을 보살피며 호국 불교의 전통을 일구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1,080인의 발기인들이 계셨기에 여법한 단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연꽃 향기로 두루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을 비롯해 종단 안팎의 각계 인사들도 참석해 전국 여성 불자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격려했습니다. 한국 불교 전래 이후 불교 홍법 역사의 구비마다 여성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한국 불교의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종단 외화와 여성 권익 향상, 생태와 문화, 가정 문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종단의 위성을 높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여성 불자회는 앞으로 각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의 지도 아래 각 지역별로 구성되는 교구위원회를 통해 체계적 포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종단 포교단체 가운데 지역 교구 단위로 포교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더로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올바른 사회의 변화를 위해 앞장서는 여성의 모습이 익숙하게 다가오는 요즘인데요. 이같이 달라진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에 발맞춰 조직된 전국 여성 불자회가 열어갈 포교의 장이 기대됩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종교계 협력이 남북 대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불교계 수건 사업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면서 남북 간 사업이 진전이 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권 장관은 금강산 신계사 복원이 이루어진 지 15년을 맞았고 기념법회가 봉행돼야 하지만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면서 원행 스님 말씀대로 더 인내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천주교는 장충성당, 유교는 개성 성균관, 불교는 신계사 템플스테이의 기대감이 청와대까지 공유됐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전혀 진전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에서 종교계가 함께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현재도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놓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환담에서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월우 스님이 불교계 역점 사업인 고성 건봉사에서 유점사로 이어지는 순례길, 이른바 금강산 가는 길 조성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의 여행 정보와 문화, 축제 등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관광전이 개막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체험 콘텐츠로 글로벌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이 이곳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럽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는 스페인, 아프리카 서부 휴양지로 관광 산업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괌까지 세계 40여 개국, 250여 개 관광 관련 단체가 참가하는 서울국제관광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우크라이나의 그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우크라이나에 열심히 다 여행을 가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대형 전시장 중앙에 자리 잡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홍보관엔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 기념 이벤트와 사찰음식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체험형도 한번 가보고 싶고 휴식형도 가서 좀 길게 있을 수 있으면 길게 있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템플스테이 참가 문의에 대한 현장 질문이 쇄도했고 불교문화사업단 홍보 요원들은 특색 있는 템플스테이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참가자 유치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수원사에서도 템플스테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앞에 또 시장이랑 재래시장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같이 또 연계해가지고 운영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이 갖는 매력에 부스를 찾는 이들은 너나 없이 한 번쯤 체험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부스에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자료도 가져가고 이제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것이 가장 좀 적합한 장소일지 추천을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서울국제관광전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체험 콘텐츠로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이라면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더 많은 인포메이션과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와서 소개를 또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점차 이런 오프라인 행사들을 해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 내가 뭘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각국 전시관에선 각 나라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와 대표적인 문화 상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 미얀마와 스리랑카, 네팔 등의 관광 지도와 안내 책자는 물론 현지 관광 전문가가 소개하는 여행 코스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살생을 이제 금하는 불교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이 되게 아름답고 어떤 동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생명을 굉장히 존중시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그 살아있는 그 자연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세요. 26일까지 계속되는 서울국제관광전은 각국의 다양한 관광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장흥 보림사 주지를 역임한 서구자 지묵 스님이 어제 세수 75세, 법납 47년을 일기로 입적했습니다. 지묵 스님은 1976년 송광사에서 법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송광사 총무와 길상사 선원장, 법련사 한주 등을 지냈습니다. 스님은 생전 미국 LA 고려사와 프랑스 파리 길상사 등에 머물며 해외 전법 활동을 펼쳤고 BBS 불교방송 신행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송 포교에도 기여했습니다. 스님의 연결식과 답의식은 내일 오전 10시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봉행됩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가 해월당 복려관 스님 추모 달해제를 기념하는 해월당 복려관 스님 추모 어린이 사진 촬영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서 어린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해월당 복려관 스님과 관음사를 주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사찰 문화해설사로부터 불교에 대한 기본 이해와 제주 간음사, 해월당 복려관 스님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사진 촬영 대회와 함께 보물찾기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대회에 참여한 어린이와 학부모들은 자연을 느끼고 불교 문화에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 촬영 대회 시상은 오는 26일 오후 2시 복려관 스님 추모 달해제에서 진행됩니다. 충남 부여 만수산 무량사가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김세리 초빙 교수를 초청해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재청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의 하나인 매월당 김시습의 지혜를 찾아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강의에서 김 교수는 부여 무량사와 김시습 그리고 차 이야기를 주제로 견해를 풀어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말사인 부여 무량사는 설잠 스님인 김시습의 뜻을 기리기 위해 6년째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진행하면서 13번의 인문학 강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량사 주지 정덕 스님은 8점의 보물과 800여 점의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천년고찰 무량사 야외마당에서 조선시대 최고 지식인이자 생육신의 한 분인 설잠 스님, 매월당 김시습을 조명하는 행사를 통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설잠 스님이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야외에서 이 행사를 거행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설잠 스님의 정신이 계승됐으면 합니다. 매월당 김시습은 불교와 유교를 아우르는 사상과 탁월한 문장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로 단종의 폐위 소식을 듣고 출가해 설잠 스님으로 무량사에서 주석하다 생을 마쳤습니다.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된 한 유명 탐험가가 60년 전 헤어진 한국의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불교와도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이 탐험가는 최근 암투병 속에서 막바지 가족 찾기에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사연을 소개합니다. LA 모험가 클럽의 유일한 한국인 회원이자 뉴욕 기반 탐험가 클럽 회원인 케빈 리 씨. 북극과 남극해를 비롯한 7대륙의 바닷속을 모두 탐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촬영해온 모험가이자 수중 촬영가인 케빈 리 씨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으로 촬영한 생물의 학명이 자신의 이름인 플라시다 케빈리아이로 명명돼 미주 지역 신문에 기사화되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케빈 리 씨가 60년 전 헤어진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케빈 리 씨의 고향은 경기도 의정부. 케빈 리 씨의 출생 연도는 1959년 즈음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62년 여름 무렵 당시 살고 있던 의정부에서 혼자 집을 보다 친구를 따라 시장 구경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빈 리 씨는 이후 의정부 소재 화랑고아원에 맡겨졌다 1963년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부모님과 교복을 입고 있던 누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케빈 리 씨는 입양된 이후 어린 시절 아동학대와 고등학교 졸업 직후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며 깊은 우울감에 빠졌지만 우연히 인도에서 윗바사나 명상을 경험하고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해 달라이라마를 친견하는 등 불교와도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케빈 리 씨는 혹시 가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1980년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7년간 직장 생활까지 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소문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40년 넘게 가족을 찾고 있는 케빈 리 씨는 올해 초 청천벽력과 같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현재 암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케빈 리 씨는 이제 생전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가족 찾기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지난달 7일 별세한 원조 한류 스타 고 강수연 배우의 대표 작품인 영화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BBS TV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원조 월드스타이자 불자 영화 배우인 강수연 씨 주모 특집으로 오늘과 26일 각각 밤 10시에 영화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아재아재 바라아재는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제목으로 한 1989년 작품으로
세속적 불안과 욕망에서 벗어나 불도에 귀의하는 한 여성의 삶을 그려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강 씨는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씨바지를 통해 한국 여배우 최초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데 이어 영화 아재아재 바라아재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강 씨는 신심이 깊었던 불자로 지난 2012년에는 불교계 국제구호 NGO 지구촌 공생회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2016년 지구촌 공생회가 주최한 영화 귀향 상영회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울산 정토사 주지 산하 덕진 스님의 첫 번째 선서화전이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 1층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스님이 출가 후 50여 년간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면서 틈틈이 그린 연꽃과 불보살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전시회와 함께 예경과 진언, 부처님 생애, 불교전래 등 전체 6권으로 구성된 5색 사불 사경 시리즈 부처님과 내 마음 그리기 출판 기념회도 마련됐습니다. 덕진 스님은 마음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간조하는 게 고요함의 행복이자 승려의 본분이라 생각한다며 전시회가 불자들의 신행과 포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사이자 메조소프라노 김혜은 성악가가 사찰 음식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청주 월명사에서 치유와 희망의 발언을 담은 음성 공양을 펼쳤습니다. 김혜은 성악가는 월명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2번째 108 희망 콘서트를 열고 연꽃 피어오르리 등 찬불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찰 음식의 명인으로 꼽히는 월명사 주지 지견 스님은 경내 사찰 음식 연구소 감이향에서 호박즙 만드는 법을 시연했고 다도와 차 예절 시연에 이어 희망 법문을 설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혜은 포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의 사찰을 찾아 산사를 배경으로 찬불가를 부르고 스님의 법문도 들으며 코로나19 극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108 희망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조계종이 경남 밀양 삼봉사에서 수륙천도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의 영가를 천도하고 세계 인류 평화와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무원장 노건 스님은 부처님의 대자 대비한 원력의 가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지구촌이 전쟁 참화 없는 상나가정의 정토 세계가 되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